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그 마을 출신 가운데 박사학위 딴 사람이 나오면 경축해서 이렇게 플랜카드 내걸고 그러죠. 네, 그런 박사학위를, 그것도 일본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따왔는데 흙을 사랑해서 지금 벼농사를 짓고 계신 농부 박사, 아니 박사 농부가 맞나요? 네, 이런 분을 한번 초대했습니다. 전남 곡성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벼농사를 짓고요. 일일이 손으로 모내기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발화현미, 또 약이 되는 쌀 품종 이런 걸 연구 보급하고 계시답니다. 이동현 박사를 함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Algún día pueden encontrarlos otra vez.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전남 고흥이고요. 저기 남도의 끝자락에는 고흥 출신입니다. 고흥. 네. 그 박사학위 따셨을 때 혹시 플랜카드 내걸렸나요? 네, 일본에서 교육하니까 좀 부끄럽게 저기 동강면 앞에 커다랗게 그러니까. 일본 큐슈 대학 문부성 초청 장학생 박사학위 학위 취득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문중에서 붙어 있어서 상당히 좀 쑥스러웠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한 얘기가 딱 맞네요, 그죠? 네. 예. 근데 지금 농사를 지으신다고? 네,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16년째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따고 오신 게 16년 되신 거예요? 이제 박사학위 따고 온 지는 17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대학에서 연구원, 신진과학자 연구원으로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다음에 1년 만에 제가 농부로 이제 시골로 섬진강가로 들어왔습니다. 박사학위의 전공이 뭐예요? 제가 이제 생물자원개발관리학이라고, 그러니까 생물자원들을 이용해서 산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이게 연구하는 큐슈대학 내 특별하게 만들어진 과였고요. 거기서는 미생물로 병해충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바다에 양식하는 가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발생하는 이런 애들의 병이 생기면 그걸 미생물로 방지하고 또 그 미생물을 가지고 암세포를 이렇게 죽이는 연구까지 하는 그런 팀에서 제가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미생물 관련 연구네요. 네, 그렇죠. 그게 지금 벼농사랑 연결이 돼요? 그렇죠. 이제 모든 땅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땅에는 이제 사람이 보이지만은 생명들이 보이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미생물들이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죠. 이게 쌀과 또 미생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지만 관계가 많습니다. 네, 친환경 농업할 땐 더욱더. 아니, 그러니까 전공 분야로 학위 따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국에서 새로운 어떤 농법을 시도하신다거나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쌀을 어떻게 부가가치 있게 만들까 하다 보니까 이제 농법으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인위적인 화학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처리하는 것보다 자연의 어떤 상태를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미생물과 생물들, 그다음 벼와의 관계들을 이해하기 좋아서 알고 보니까 또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연결은 되죠. 네네. 지금 그냥 16년째 농사를 지으신다면 연구차 그냥 한 1, 20평 아니면 넓어 봐야 한 100평 하시는 그런 게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몇 평쯤 하세요? 이제 제일 많이 지었을 때는 한 11,000평을 지었는데, 이제 농촌에도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땅을 빌렸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니까 자제분들이 그 땅을 다시 달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3,800평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연구해서 그걸 좀 늘려가지고 지역에 있는 농부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제가 계약 재배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업 농부 맞죠, 그러니까? 네, 쌀 전업 농부 맞고요. 쌀 전업 농이고, 그러면 또 연구하는 또 품종을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자이기도 하고요. 논문도 꾸준히 쓰시고 계시고. 네, 논문도 진흥청의 연구자들하고 같이 그동안에 써왔고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도 쭉 연구는 계속하고 논문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아까 스스로 소개하시듯이 일본 문부성 초청 장학생으로 일본 유학을 가셨어요? 네. 그건 무슨 시험을 봐서 뽑히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그 시험을 봐서 이렇게 일본어 능력 시험이나 또 영어 이런 것들을 시험 봐가지고 가는데 저는 특별하게 운이 좋아가지고 예. 일본에서 초청하는 문부성 초청 장학생이었는데 뭐 일명 사람들이 그래도 신의 그 장학생들이라고 되게 특별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일본 정부에서나 학교에서 특별한 관리도 하고 그래서 또 돈도 뭐 상당히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 박사님 그때 이제 국내에서 석사 하실 때인가 그때죠? 네. 뭘 보고 그렇게 초청까지 했대요 일본에서? 네, 그리고 제가 석사를 마치고 나이 먹어가지고 군대를 이등병으로 갔거든요.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그것도 특별 코스로 또 입학했고 들어갔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전공하고 좀 안 맞고 그다음 집안도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잠시 휴학하고 순천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버섯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버섯. 예, 일본에서 그 큐슈 대학교의 그 연구진들이 가까운 순천대학교에 교류가 돼가지고 왔다가 좀 괜찮은 쓸만한 연구를 잘하는 예. 그런 인재들 하나를 소개해달라 해가지고 예. 밤에 얼떨결에 가서 만나고 한번 내봐라 원서를 내봐라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합격을 한 사례입니다. 그 큐슈 대학에서도 연구하고자 하는 그 분야하고 또 그 하고 계시던 연구 주제하고 또 일치가 됐겠군요. 네, 그래서 원래 가고자 했을 때는 그 식물병에 대한 연구를 쪽에 추천했었는데 마침 이게 행운이라고 제가 하고 싶은 학문을 하시는 교수님 쪽으로 매칭이 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덕분에 제가 정말 운 좋게 훌륭하신 스승님을 만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유환양 귀국 가신 거예요. 블랙카드도 내걸리고. 네. 그러면 대학 교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도 교수님의 그 좀 바램을 좀 빗나간 상황이 됐죠. 왜냐면 지도 교수님은 좀 일본에서나 그다음에 또 영국이나 미국에서 제가 또 영어가 좀 짧아서 그것도 있고 또 좀 더 그 세계에서 또 학문에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일단은 직업을 빨리 갖고 싶어서 한국을 일단 원서 내보고 네. 안 되면 제가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제가 두 군데 대학교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근데요. 질적평가 논문 편수는 제가 3년 만에 국제 논문, SCI 논문이 7편을 투고를 완료했기 때문에 3년 만에 7편?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 그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국제 학위 논문을 7편을 투고가 이제 완료한 사례는 별로 없을 겁니다. 없죠. 네, 그래서 당연히 질적평가 1위를 했는데 예. 희한하게 이 공개 발표, 공개 강의를 허락 안 해주고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죄송하다는 메일만 왔고 그래서 그냥 이게 내가 아직은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단념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일본으로 그래서 이제 지도교수 만나러 갔는데 놓고 하면서 저도 모르는 이제 언어가 나왔던 게 선생님 제 그 미생물로 벤처 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그래서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미리 염두에 뒀던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게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산업적 이용해서는 훗날 이게 교수가 된 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지. 예. 이제 신진 과학자가 바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근데 교수님한테는 그 말이 나왔다. 네, 그래서요. 선생님은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그럴 때, 그래, 그 대신 언제든지 자리는 준비되어 있고 너를 위해서 돼 있으니까 뭐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금방 돌아오라는 식의 뉘앙스를 하시면서 가는 동안에 선생님이 아낀 미생물하고 이렇게 누구한테도 주지 않은 미생물 그 균주들하고 그다음에 연구에 쓸 재료를 가득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화물로 보내주셨어요. 이야,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거는. 네, 그런 게 보통은 특히 외국인이 타국의 학생을 가지고 교수가 그런 배려를 해주기는 너무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제가 지금도 너무 죄송스럽고 아무튼 그 지도 교수님은 그 대학에 뭐 연구원짜리나 뭐나 이런 것까지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돼 있고 미국의 대학이나 이런 데 워낙 세계적인 그 BT라는 학문에 1인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서 워낙 그분이 명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BT 100년사라고 할 때도 지도 교수님 얼굴이 나올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캠브리지 대학이든 뭐 다 지냈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튼 벤처에서 한다니까 거기에 요긴하게 쓸 것이 분명한 미생물 균주 같은 것까지도 아예 컨테이너로 보내주셨다. 네. 그래서 차리셨어요 회사를? 네. 그래서
우연찮게 또 한국에 왔을 때, 네. 아는 게 제 짝꿍의 아내의 지인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좀 지원해 주겠다. 예. 예, 그래서 투자금을 받아서. 예, 그뭐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언젠가 할 것이니까 예. 예, 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뭘 하셨어요? 이 미생물을 가지고 국내 최초로 보통은 그 BT라는 균이 해충을 죽이는 방지하는 예, 친환경 이렇게 농약으로 개발되거나 하는데 제가 국내 최초로 식물병과 해충을 동시 방지하는 방제제라는 특허를 제가 또 3개를 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을 제가 하죠. 그래서 특허를 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병도 잡고 예. 해충도 잡는 예. 일석이조 농민들에게는 이기고 산업적으로 이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특허를 내고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그걸 제가 시작을 했거나 이슈가 됐으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을 건데 그 당시는 아직 우리나라의 연구기관도 모두가 이 친환경 정책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예. 실질적인 그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지하는 이렇게 그 시스템들이 없을 때 네. 그럴 때 제가 너무 빨리 그걸 가지고 이슈를 던졌는데 관심들을 안 두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좀 뭐 생물적 방지라는 단어는 있고 바이올로지컬 컨트롤이라는 거는 학문도 있고 있는데 이게 실증적으로 학계나 현장에서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되려고 할 쯤인데 너무 빨리 그리고 또 네. 자본도 없는데 너무 빨리 이제 시장 밖에 내놓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을 해보거나 회사의 직장인이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데 예. 이게 또 이 농민을 상대하는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먹거리는 도시 소비자들에게 상대하지만 이 미생물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대리점이든 농약회사든 그다음에 농민들과 직접적인 농협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로를 개척해야 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생각지 않고 좋은 것만 개발하면 팔리겠지. 결국은 안 팔렸어요. 네, 그래서 문 닫았어요? 네, 욕심낸 기업이 그냥 너무 저렴하게 아. 그냥 중과 특허를 주라는 이런 게 너무 쉽게 우리는 개발된 것들의 가치를 그러게 말이에요. 예,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구조가 그큰 것이 작은 것들을 취할 때 너무 저렴하게 뺏어가 버리죠. 네, 그래서 예. 자존심 상해서 안 하고 나중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균주는 기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기탁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쓸 수 있게 기탁을 다 해버렸었죠. 대학 측이에요? 그 당시 생명과학기술원인가요? 예. 그쪽에가 미생물 기탁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 기탁하고 진흥청에도 쓸 수 있는 사람 쓰라고 했는데 그럼 벤처 회사 차려서 문 닫을 때까지 얼마 걸린 거예요? 짧았습니다. 판단이 이번에는 제가 좀 보통은 길게 가는데 이 판단은 제가 빨리 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건 한국 사회에서는 아. 시장도 적고 예, 농업 예. 구조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했다가는 결국은 직원 밥값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밥도 못 하겠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 잘못하면은 연구만을 위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국가의 연구비를 받아 쓰는 그런 형태의 이게 연구자나 사장이 알겠습니다. 되겠다 싶어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결심한 게 농사짓자예요? 네, 그때 보니까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 쌀이 남아돌고 FTA가 성립되면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쌀이 남아돈다. 그다음에 수입되는 이제 뭐 쌀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많은 연구비를 정부가 예. 학계나 기관이나 하물 농협까지도 주면서 쌀 산업화시키는 이런 그 과제를 줬죠. 근데 정말 많은 국가의 세금이 갔는데 정말 뭐랄까 이렇게 이게 이슈가 되거나 산업화되는 게 없고 그냥 늘 우리가 먹었던 뭐 떡볶이 이런 쪽에서 머물고 말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저 정도 돈이면은 정말 큰 일을 우리 쌀의 가치를 알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와중에 제가 아는 뭐 지인이 우연하게 만난 지인 때문에 제가 쌀 사업을 이거 괜찮겠다라고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니까 쌀 산업 개발을 하기 위한 지원 자금 가지고 겨우 떡볶이 정도 하고 있었는데 네. 뭘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마침 그 영상을 하나 봤었습니다. 근데 순천향대학교의 교수님이신데 기러기 이야기하면서 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러기가 4,000km를 날개짓 타고 가는 에너지원이 바로 쌀에 있다. 그래서 그 쌀은 쌀의 그 곁에 있는 미강층에 있는 성분들 이런 것들이 기러기를 에너지를 주고 그다음에 또 기억력 세포를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이렇게 부가가치가 있는 게 쌀이가 있구나. 어떻게 자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저는 연구의 대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우리 주식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은 뭐 새로운 거 품종 버섯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특용작물 이런 예. 거 생각하죠. 네, 근데 저는 자기 국가 국민들이 늘 먹었던 거, 그다음에 또 자원이 충분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화하고 산업화시키는 게 맞다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바라현미, 예. 바라현미? 네, 거기 꽂혔죠. 바라현미가 뭐예요? 현미는 알겠는데 현미는 그 덜 도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 껍질 왕개만 벗기는 게 현미고, 그렇죠. 예, 바라현미는 현미를 싹을 틔우는 것. 싹을 틔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농부가 지금 이제 4월부터 지금 곧 시작되죠 저희가. 예. 지금 이미 시작하는 분들 계시는데 곧 시작하는데 우리가 벽실을 물에 불렸다가 온도를 맞춰서 그래서 싹이 나오게 한 다음에 그걸 모판에서 뿌려가지고 파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보통 껍질을 벗기지 않는 상태는 잘 이렇게 싹이 나와서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벽시가 크는데 이 벽실을 그 껍질을 벗겨놓고 그걸 발화시키는 거. 현미 상태에서 발화를 시킨다. 네. 왜 그렇게 해요? 발화를 시키면 우리가 보통 현미는 몸에 좋은 거 아시잖아요. 예. 식이섬유도 많고 그다음에 또 비타민 E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몸에 좋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좀 거칠다는 거잖아요. 씹기가 불편하고. 네, 그리고 소화 흡수가 안 되는 사람한테 되고 또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한 상황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검정쌀 같은 경우는 먹으면 바로 변으로 나올 정도로 강하고 근데 이걸 물에 불려서 온도와 습도와 그다음에 이걸 해서 싹을 틔우면 이게 이제 전분층이 파괴되고 이제 우리 탄수화물하고 전분이잖아요. 95%가 그게 분해가 되고 싹이 올라오면서 연질화 부드러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람이 있는 가바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기러기가 4,000km 날개짓 대타 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옥타코사놀이라고 우리가 보통 정력제라고 말하는데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죠. 옥타코사놀. 네. 그다음에 또 발화가 되는 과정에서 또 엽산도 있고 칼슘 함량도 높아지는데 또 아라비녹실란이라는 또 암세포에 탁월하게 좋다는 이런 성분들이 나오는 게 좋은 성분들이 네. 막 새로 생겨요. 네, 새로 생기고 항산화 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가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완전한 건강한 식품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이제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현미가 싹을 틔운 네.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네. 밥을 지어서? 밥을 지어서 먹거나 그걸 또 로스팅 해가지고 우리가 커피 로스팅 하듯이 로스팅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미숫가루나 또 선식이나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먹이는 건강죽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럼 만들죠. 그 생김새 자체가 이 밥 공기에 쌀알이 쭉 담겨 있다면 이렇게 싹이 난 게 보여요? 네, 보이죠.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발화를 해가지고 건조시키면은 이렇게 싹이 안 보이는 것처럼 작은데 다시 밥솥에다가 이렇게 누르면 네. 이게 압력솥에 싹이 누르면 보여요? 예, 하얗게 도톰하게 보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0.5에서 한 2mm가 제일 그때가 기능성 물질이 제일 많이 나올 때라서 그래요. 그걸 맞추는 기술이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품종을 15년 동안 손모내기 하면서 연구해서 또 그걸 발화시켰던 결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싹이 난 상태의 밥은 현미밥보다도 먹기가 편해요? 씹기도 편하고? 네, 훨씬 부드럽고 아이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톡톡 이렇게 애들한테 물으면 어때? 그러면 톡톡 씹혀요. 이런 말을 하는 게 근데 현미는 까끌까끌하니까 애들이 불편해하는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되게 소화가 잘 되고 그다음에 기능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저렴하게 약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아마 이렇게 좋은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약이라고 표현하시네. 저는 약이라고 보죠. 왜냐면 365일 먹으면서 불편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약을 계속 그만큼을 먹는다면 우리 몸이 소화해내지부터 간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바라현미 밥을 365일 먹고 바라현미로 만든 미숫가루나 뭐 떡 이런 선식들 과자를 먹는다면 불편함이 없고 건강해지니까요. 네. 그런데 아직 그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죠.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바라현미 그걸로 밥을 해 먹어? 싹이 난 쌀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당뇨나 뭐 이렇게 그 뭐 고혈압 그다음에 네, 또 암 환자들은 본인들이 제일 좋은 걸 찾다 보니까 바라현미를 아는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뭐 그게 뭐 이 정도 하고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먹으면 면역이 상당히 좋죠. 항산화 그래요? 물질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일반 도정 많이 된 쌀하고 바라현미하고 가격 차이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저렴한 경우가 보통 한 2.5배 되는 것 같고요. 2.5배? 예, 좀 비싸긴 비싸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백미가 나쁜 건 아니니까 탄수화물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백미는 이제 95%가 깎아내버렸잖아요. 근데
바라현미는 기능을 다 가지고 오롯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품 하나 만들 때 며칠 걸리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또 연구를 했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핸드폰 비용이나 이런 것들, 자동차 비용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라현미도 그런 연구에서부터 그 제품이 나올 때까지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며칠간이 걸리는데 소비자들은 그냥 그냥 도정해서 먹는 쌀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 바라현미가 나올 때까지는 되되게 긴 시간의 네. 연구겠죠. 네. 저온에 처리해서 침지시켜서 발화시켜서 건조시켜서 소비자가 맞네요. 사람들은 밥을 쌀 사서 밥 지어 먹으면서 내가 어느 품종의 쌀 사는지 잘 몰라요. 그쵸. 관심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이 쌀이 똑같이 가공해 그러니까 떡에 맞는 쌀이 있을 것이고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이 맞는 쌀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죽으로 그다음에 또 기능성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혈류가 개선되는 쌀이 있을 것이고 당뇨에 좋은 쌀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개발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그냥 쌀 네. 이렇게 가면서 이걸 바꾸자, 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 커피도 우리가 케냐 뭐 AA니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을 거기에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구해왔던 쌀의 품종의 가치들이 똑같이 폄하돼 가지고 낮게 취급되고 네. 이렇게 있을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달리 생각한 거죠. 발화현미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하나의 이제 기법이고 네. 발화현미에 가장 적합한 품종 연구도 하셨다. 네. 그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품종마다의 특징이 있을 거다. 왠가 품종을 다 심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300개 품종을 구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씩 소량씩 어떻게 구해가지고 한 가락씩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278품종이 싹이 발화가 돼가지고 아니 쌀의 품종이 한 300개나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요? 예, 등록 안 된 것까지는 더 많았겠지만은 일단은 등록된 것은 그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한번 근데 현재는 시장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먹는 품종에는 열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네, 그것도 네. 뭐 이렇게 정식 이름이 등록된 거 아닌 것들이 돌아다니고 하고 근데 그걸 분명히 여기에 바라임이 맞고 가공이 맞고 기능성이 강화된 그다음에 또 친환경 나는 네. 제가 친환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이 품종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278품종을 이렇게 일일이 파종해가지고 다 심어보셨어요? 손모내기해가지고 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봤었죠. 그렇게 해서 찾아냈어요? 어느 네. 품종이 제일 좋은지? 네, 그래서 마침 첫 해는 심었을 때는 이제 너무 양이 적어가지고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구분 못하고 또 2006년에 제가 처음 거기 곡성에 기농해가지고 예. 처음 심은 거기 때문에 그 해는 기상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큰 피해도 없고 똑같이 잘 되게 보여가지고 결과를 못 냈고요. 2007년도에 8,000평이라는 땅을 빌려가지고 일일이 손모내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네 줄씩 심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 차이가 나요. 예, 8월달에 곡성에 7번 해가 제대로 뜨고 나머지는 그 출수기라죠. 벼 이삭이 나올 때. 그만큼 비가 많이 왔어요. 예, 많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그 학부 때부터 배웠던 모든 식물의 병해충을 다 본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해충이 창궐해 가지고 그 중에 33개 품종이 꼿꼿이 서 있고 병해충이 강한 것들을 본 거죠. 근데 이미 진흥청에서는 연구했던 건데, 근데 저기 농부들은 심지 않는 그런 품종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또 마침 일본 품종들이 한국 좀 우리가 좀 먹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퍼졌던 게 있죠. 뭐 고시히카리든, 뭐 히토메보레든, 악기발이 뭐 이런 예, 그런 막 이런 품종들이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곳곳에 퍼지기 맞아요.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고시히카리가 병이 약하고 우리 진흥청에 그래도 연구자들이 개발했던 품종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있다고 이제 블로그에다가 네.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흥청에서 바람에 관심 있었던 연구자가 검색해가지고 찾아왔고 그래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봤고요. 검색해 보니까 쌀 연구자에서는 이동희라는 사람 본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발화현미 그거